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나라의 여자 팔자 이태영. 여자 팔자는 띠웅박 팔자. 우리 속담에 여자 팔자는 띠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듯이 흔히 마른 그릇으로 쓰이던 띠웅박은 거기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듯 합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어떤 임자, 곧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정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상고하건대 여자의 팔자는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처음부터 띠웅박 팔자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흔히 여성의 역사를 자유시대, 침체시대, 해방시대로 나누어 보는 듯 합니다. 중세까지를 자유시대로, 봉건시대를 침체시대로, 산업화 때부터를 해방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론이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본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화의 양상은 가부장권 지배의 문화에 의해 여성을 차별하는 문화, 곧 여자를 겨우 띠웅박으로 여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에는 두 개의 석으로 엇갈리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제1장의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그 하나요. 그 뒤에 하나님이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성경 속의 남녀평등의 근거는 바로 그 뒤의 것이 될 터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기독교 전통은 오랫동안 앞에 것만을 내세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을 남성에 예속시키는 가부장권 문화의 정거를 마련하였으니 그 결과로 서구 사회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개성하고 상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여성에게 자유시대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함이 옳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에서 여자는 처음부터 띠웅박 팔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사, 그 점에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시가 공후인은 고조선 때의 것으로 삼국 유사에 적혀 있는데 백수 광부가 달려와 물에 빠져 죽자 말리며 뒤따라오던 여자 아내가 슬피 울며 시를 지어 부르고 따라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뒤 삼국시대의 여성들의 애환이 담긴 시편들에서도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낱 종살이에 불과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에 이르러 가부장권에 의한 여성의 억압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의종 때부터 충렬왕 때에 이르는 동안의 신라 때까지 이어졌던 골품제도가 부서짐과 함께 왕족들의 일부 다처제 혼인제도가 여성을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배층의 신분 안정을 위한 처녀 공납은 우리 여성 역사의 뼈아픈 순환의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가부장제 지배체제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철저한 왕권 중심의 신분사회 체제인 조선 왕조 정치 체제의 이념적인 기반이 된 유교의 여성과는 중시는 불사이군이며 열려는 불경 이부라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부부관계를 왕권 확립을 위한 군신관계의 윤리와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을 군신관계에서처럼 섬기고 따르는 연료관에 입각한 일부 일처제를 확립하기 위해 처와 첩의 지위를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사대부지 예반의 분열로 하여금 내실 세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내외법을 강요했으며 과부의 재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대체로 글을 읽어서도 신문을 지어서도 안되며 글을 가르친다 손 치더라도 여자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원리였습니다. 이런 윤리관 속에서 형성된 조선 500년의 역사는 남자는 하늘로 모든 여자는 그 하늘을 떠받들고 우러러는 땅으로 규정하여 이분화시키면서 남성 우월주의의 신화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와 함께 정절 이데올로기와 현모양처의 신비화를 통해 여성의 비인간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여성 억압이 자행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는 다시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로 축소되었으며 이 여성의 억압은 여성을 철저히 성의 대상물로 유린하는 정치적인 폭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야만적인 정복욕에 불타는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강제 징집되었으며 역사는 이에 무능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산업화 시대는 현대 여성을 상품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의 5.16 뒤로 이른바 조국 근대화의 깃발 아래 도입된 선진 자본주의 산업화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국가 발전의 근본을 두고 민주화에 우선해서 물량주의적 공업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해 동안에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랄까를 얼마쯤 누리게 되긴 했지만 물질 만능주의 생산 제일주의의 가치관을 앞세움으로써 인간을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거나 인격을 상품으로 대체시키는 역기능을 심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기능과 물량을 근본으로 삼은 산업화 정책을 무절제한 외자도입과 노동력의 수탈 사이의 함수관계 속에서 저임금 정책을 표면화시킴으로써 노동력이 크게 여성 쪽에 의존하게 되는 한편으로 성차별에 입각한 위계질서를 굳혀놓았습니다. 곧 저임금 정책이 여성 노동력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지배하는 남성 밑에 지배받는 여성이 있게 되고 너무 많이 가진 자와 너무 못 가진 자, 누르는 자와 눌림받는 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권력 앞에 무능한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로 대별되는 계층의 양극화가 70년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70년대 사회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비인간화 현상일 것이며 그 대상은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적인 발전과는 관계없이 정치의 국제화, 기업의 수출화, 관광 개발 사업을 통한 외자 유치 정책을 둘러싼 달러 시장에는 기생관광을 비롯한 성폭력이 공공연히 감행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제적인 무력감과 성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 여성을 평등한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나라의 앞날을 저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 해방운동은 남녀 모두의 인간화 운동. 이렇듯이 한국 여자는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의 장래와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을 인간화하여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의 해방운동은 사회운동이며 그와 함께 생존권 운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인간이 되자는 운동입니다. 그 실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를 나는 인간화 부조사업이라는 말로 고쳐 말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갈래가 좀 다를지 모릅니다만 내가 지난 30해 동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리에 들 때까지 해온 일은 남의 집 안방을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짓밟히는 일에 견디다 못해 하소연해 오는 그 수많은 여자들을 보아오는 동안에 그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을 나타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하나요? 하고 반발하는 쪽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인간됨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체념을 한 상태에서 그 아픔을 다스릴 길이 없어 이 고통을 껴안고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오는 쪽입니다. 말하자면 가부장권 문화의 모순을 깨닫고 반발하는, 그러나 거기에 대처할 만한 힘은 전혀 없습니다. 세대가 나타났는가 하면 아직 전통의 족쇄를 의식조차 못하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인간화 부조 사업은 바로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나 미래사회는 더 나은 역사를 향해 전진해 갈 것이며 날로 변화를 거듭하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가치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가치관이 영웅시대에서 평범한 인간의 창조세계로 지배복종의 체제에서 평화의 형제로 묶인 지구 공동체 형성의 세계로 민족주의에서 세계 시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도덕열의 진보로 보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유로나 타이로나
역사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간관계의 변화도 또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모체는 인간화의 실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발전과 모든 번영의 궁극 목적은 인간답게 살려는 정신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화 운동은 그 어떤 경제적 번영보다 앞서 있는 요청이며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기에 여성의 인간화와 가제와 사명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5000년에 걸쳐 답습된 가부장권 문화를 하루아침에 쓰러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행동만이 역사를 한 치씩 한 치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신 속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인간화를 이루는 길, 첫째로 여성의 인간화는 가정의 민주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부장 문화의 꽃이라 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는 현부모 양부처주의의 실현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전통 가족제도의 모순점을 보충하고 민주적 가정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모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인 가정의 주인이면서 무의식 속에서 가정의 예속인으로 자처하는 여성의 고정관념을 깨어부술 체험이 전제되어야 하며 여성 자신이 품은 성차별의 편견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민주화란 가족 구성원이 자기의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기회와 능력을 보장받으면서 그와 함께 가족 구성원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민족의 기도문에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셨음을 하늘에 감사한다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보기에 곁에 있는 여자의 몰골이 얼마나 신수팔자가 사나워 보였길래 그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태어나기만 하면 벌써 종속되는 존재로 여겨져 인격도 없고 자주성도 없고 독립심도 없는 제가 제 인생을 살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이므로 비참한 존재이므로 사람이 아니므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을 줄로 압니다. 비록 세상이 크게 달라지고 여자의 인간됨을 지난 어느 때보다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나 적어도 아직 우리나라 여자 팔자는 썩 좋은 곳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 없는 가정, 여자 없는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비민주화로 이어졌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와 국가와 비민주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비민주화로 이어졌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와 국가의 비민주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가 스스로 딸을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성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는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이 가정 생활에서 몸에 뵐 때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자기 세계를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정은 폭발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먼저 가정 안에서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하며 오히려 협동과 화합으로 뭉쳐야 합니다.